안녕하십니까. 오랜만에 또 이렇게 인사드립니다. 최근에 제가 연루되었던 사건이 하나 마무리가 되어서 이렇게 카메라를 켰고요. 저의 개인적인 일로 설명을 드리지만 이거는 저뿐만이 아니라 누구나 겪을 수 있는 내용이고, 특별히 배달 대행 일을 하시는 분들, 이곳저곳 사무실을 많이 옮기시는 분들에게는 조금 더 해당이 되지 않을까 하여서 이렇게 기록을 남겨봅니다. 제가 작년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서 이제 하나 이상한 점을 발견하게 되면서 시작이 됐습니다. 수행했던 매출액보다 더 많이 소득이 잡혀 있었고, 이제 그 내역을 쫙 확인을 해보니까 제가 등록도 하지 않았던 배달대행 사무실에서 제 이름으로 소득을 올렸던 것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 당시 제 기억이 맞다면 한 2에서 300만 원 정도 되었던 것 같은데, 크게 차이는 없지만 저는 괘씸해서 국민신문고를 통해서 일단 세무서에다가 경정 처리를 요청했고, 그 내용이 수용이 되고 나서 반영이 된 이후에 바로 국민신문고를 통해서 경찰에 고발 조치를 했습니다. 경찰서에 한번 출석해서 관련 내용에 대해서 진술을 했고, 이런저런 절차를 거쳐서 며칠 전에 이제 결론에 도달했는데, 중간중간에 제가 뭘 한 건 없지만 되게 답답하다고 많이 느끼게 된 사건이었습니다. 처음에 진술한 서가 제 관할서인데, 지역 관할서인데, 거기서는 이 부분을 다룰 수가 없다고 하면서 이제 옆에 지역구 관할서로 넘기더니 이제 거기서부터 문제가 시작이 되는데, 경찰에서 검찰로 기소 의견으로 넘어갔는데 보안 수사를 계속 요청을 해서 2번이나 돌아왔고, 그렇게 2번 돌아와서 한참을 계류해 있다가 다시 검찰로 넘어간 이후에는 이제 검찰에서 그 사건을 받습니다. 그리고 나서 정말 오랜 시간 동안 거기서 멈춰 있었어요. 중간에 검찰청 인사이동 때문에 담당 검사가 바뀌기도 하면서 한참 걸려서 그렇게 지지부진하고 있다가 며칠 전에 카톡으로 알림이 오면서 이제 종결의 단계로 가고 있다는 내용을 전달을 받게 됐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최종적으로는 이제 인정이 되었고, 그 사람도 자백을 했으며 이제 구약식으로 100만 원 이제 형이 나왔고요. 이 부분은 구약식은 저도 찾아보니까 피의자가 정식 재판 청구를 안 하면 이제 그대로 형이 확정돼서 유죄가 되는 그런 단계라고 합니다. 경찰서 출석해서 진술 한번 한 거 외에는 특별히 한 건 없지만, 처음 인지하고 신고, 고발 접수하고서 지금까지 오면서 시간을 보니까 1년하고 2개월 딱 걸렸네요. 1년하고 2개월. 그리고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인데 구약식으로 100만 원. 뭐 그렇게 만족스러운 결과물은 아닐 수 있겠습니다. 뭐 근데 원래 법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내가 원하는 처벌의 이상향과 법의 테두리에서의 현실은 냉정하고, 생각보다 그런 피의자, 용의자, 가해자 등등 그런 이제 피해자의 입장에서 볼 때는 되게 보기만 해도 화가 나는 존재들에 대해서 법은, 특별히 형법은 더 온화하게 최대한 보호를 해준다. 그 목적 자체가 얘를 이제 엄하게 처벌을 해서 다시는 이 땅에 발을 못 디디게 해야 돼, 이런 개념보다는, 물론 그런 죄와 그런 형벌도 있겠지만 이제 최대한 이 사람이 반성하고 다시 사회에 나와서 한 구성원으로서 살아갈 수 있게 기회를 주는 걸로 만든 게 법이라고 저는 이해를 하고 있기 때문에 피해자의 관점에서는 납득할 수 없지만 어쩔 수 없다고 생각은 듭니다. 이렇게 치부돼서 끝나기에는 좀 더 냄새가 나는 부분도 많은 게, 최근에 배달대행 사무실에서 외국인들을 이제 불법 채용을 해가지고 그 사람들을 일을 시킨 다음에 이제 어쨌든 소득 정산 문제가 발생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그런 이제 타인 명의 혹은 뭐 좀 문제가 되지 않을 법한 개인정보를 매수해서 그렇게 처리를 하는 게 아닐까라는 합리적 의심도 있지만, 공권력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그냥 제 뇌내 망상으로 하는 걸로 정리를 해야겠죠.
특별히 오토바이 배달 대행하는 분들 중에서 이곳저곳 많이 옮겨 다니고 이곳저곳 프로그램 등록하는 분들도 분명 계실 거고, 그 사업자 중에서는 오랜 시간 동안 한 개의 사무실을 성실하게 운용하는 사람도 있지만, 뭐 배달 대행판의 특성상 이제 춘추 전국 시대처럼 자고 일어나면 사무실 하나가 생겼다가 자고 일어나면 같은 사무실이 없어지듯이 여러 가지 사정을 이유로 조금 간판가리를 많이 하는 그런 사장도 있다는 것이 현실이겠죠. 최대한 선의를 가지고 믿어야겠지만 저같이 피해를 입고 불편함을 겪을 수도 있기 때문에 내 개인정보가 이곳저곳에 많이 팔려서 이제는 정말 소중한 나의 개인정보가 아니라 약간 공공재가 아닐까 싶을 정도의 느낌을 가지더라도 조금은 유념하셔야 된다 라는 얘기가 하고 싶었습니다. 이 일을 겪으면서 느낀 게 범죄 피해자가 되지 않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물론 그것은 내가 피한다고 피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뭐 이렇게 피해자로 연루가 되신다면 되게 심심한 위로를 드리고 싶지만, 어쨌든 되지 않는 게 제일 좋다고 느끼는 게, 최근에 여러분들도 뉴스를 많이 보시지만 이렇게 직접 겪고 나면은 조금 더 느껴지는 바가 다릅니다. 뭐 그나마 저는 더 중한 범죄 피해자로 연루되지 않은 거에 감사해야 할 정도로 법의 행동이 그 피의자, 가해자, 용의자에게 미치기까지는 정말 많은 시간이 걸리고, 그것은 우리의 현실과의 괴리가 되게 크게 느껴지는데, 설상가상으로 이제 정치권에서 여러 가지 이제 각자의 유불리에 따라서 관련법을 개정하면서 오늘에 이르렀고, 이제는 몇 달 후면은 검찰이 해체되어서 중수청 공소청인가? 뭐 아무튼 그런 식으로, 뭐 그 짝들 표현으로는 어쨌든 검찰 개혁, 검찰 해체의 과업을 완성하고 달성하는 단계까지 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법원까지 멱살 잡고 자기들 발 아래로 끌어내리려고 부단히 노력하고 있는데, 네, 뭐 제가 극우이긴 하지만 뭐 지금은 그런 얘기보다는 조금 더 솔직하게 이런 얘기가 하고 싶었습니다. 범죄 피해자로 연루되지 않으시길 진심으로 바라고, 혹시라도 연루가 되었을 때는 이제 이 현실에 맞춰서 조금 마음을 단디하시고 그 사건에 임하셔야 된다라는 얘기가 하고 싶었습니다. 당장 제 것만 봐도 뭐 문재인 대통령 때나 뭐 이재명 대통령 때 이런 개혁, 이런 해체의 수순을 밟지 않았으면 그냥 검사가 직접 수사해서 하면은 제가 볼 때는 아무리 지지부진해도 6개월은 단축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면 문재인 때 이제 보안수사 요구 쪽으로 법 개정을 한번 한 걸로 알고 있고, 이제 이재명에 와서는 아예 보안수사 요구권까지 박탈하고 이제 아예 검찰을 해체해버리는 수순으로 간다고 제가 이해한 게 맞다면 그렇게 되는 수순인데, 뭐 저는 이제 어쨌든 문재인이 바꿔놓은 그 판 아래에 깔린 피해자였고, 그것의 현실을 제 피부로 직접 경험을 했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거겠죠. 영상을 마무리할 건데, 결론은 이제 얼마 전에 제가 피해자로 연루됐던 사건이 끝났고, 상대방, 피의자는 구약식 100만 원형을 받을 예정이고, 정식 재판 청구 안 하면 이대로 확정 나는 거고요. 피해자로 연루되지 마시길 바라고, 피해자로 연루가 되시면 앞으로는 더욱더 많은 시간과 때에 따라서 오는 사건의 중함에 따라서 본인의 투자가 필요한 상황이 올 수 있으니, 네, 이제는 마음가짐을 단디하시고 삶을 살아가셔라, 이런 얘기가 하고 싶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얘기가 하고 싶어요. 뭐 제가 극우이지만 정치색을 떠나서 이거는 진짜 하고 싶었던 얘기인데, 우리는 우리 삶에서 정치가 아무 상관이 없고 정치가 배제된 듯한 인생을 살고 있지만, 사실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느끼고 보고 경험하는 모든 것에는 정치가 묻을 수밖에 없습니다. 어쩔 수가 없습니다. 진짜 정치에 관심이 없더라도, 혹은 뭐 그거 아니어도 얼마나 세상에 재밌는 게 많고 다양한 게 많은데 굳이 그런 정치라는 카테고리에 내 에너지와 시간을 쏟을 필요가 있겠냐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에게 조금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그렇게 당신이 얘기한다고 정치가 당신의 삶에 상관이 없는 카테고리가 아니기 때문에 환자가 될 필요는 없지만 최소한의 관심은 가지고 이 판을 들여다볼 필요는 있다라는 얘기가 하고 싶었습니다. 촛불 집회에 나가라는 얘기도 아니고 올림픽 공원에 가라는 얘기도 아니고
국민의힘에 가입을 하라는 얘기도 아니고 민주당에 가입을 하라는 얘기도 아닙니다. 근데 적어도 나는 정치에 관심이 없고 정치가 내 삶과 무슨 상관이냐라고 얘기하면서 나는 중도야. 나는 매우 합리적인 중도 성향의 시민이야 라고 하면서 관심을 계속 안 가지고 그러면서도 정치인들의 모략에 그때그때 넘어가면서 그때그때 분노만 표출하는 그런 시민이 되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무관심의 결과물이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맞닥뜨리는 현실이 되는 거니까 이 부분을 조금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다고 느껴집니다. 오늘도 이렇게 제 일과를 전하면서 영상을 마무리하네요. 다음에도 소소하게 나누면서 하고 싶은 말을 해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긴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항상 행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